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주 강의가 시작되고 여러분께서는 다섯 번째 시간을 하게 되죠. 6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전 시간까지는 제 2장 들어와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여기까지 하셨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요즘에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 작년 계속 출제됐습니다. 자, 64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 시험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 자격시험을 누가 주관하고 그다음에 누구는 시험을 볼 수 있고 없고 어떤 절차로 자격시험이 진행이 돼서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고 그다음에 양도되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배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제도 배워요. 교육제도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다음 사고 예방교육 이런 게 있고요. 네,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개공되는 과정 이런 거 하게 되죠. 64페이지 시작할게요. 이 부분은 내용이 쉽고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 특정돼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맨 위에 시험 시행 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거예요. 원칙은 누구래요? 원칙은 시도지사.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시행기관장 원칙은 시도지사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약간 의외죠, 의외. 왜냐하면 시험은 국장이 시행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아니고 시도지사다. 서울에서 시험 보는 분은 서울시장이,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는 분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17군데가 있어요. 지방 그 광역자치단체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시행기관장이 17명이라는 얘기인데 그 문제가 되는 건 각 시도별로 장이 다르다 보면은 시험의 일정이나 시험의 문제나 난이도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 안 좋아. 올해 경기도 공인중개사 시험 안 본다. 이렇게 해도 말릴 수가 없고 서울특별시장 마음 좋잖아요. 얘들아 문제가 너무 어렵더라. 우리 서울시만 따로 시험 쉽게 보자. 이렇게 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이제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양과라 2번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균형 유지를 위해 국장이 그 다음 줄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외는 국장이다 이거예요. 자, 결론. 시험시행기관장 원칙 누구? 시도지사. 예외 국장. 원칙은 국장, 예외 시도지사. X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만 풀 줄 알면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이 별표. 동그라미 2번.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그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친다는 거예요. 예외로 시험을 시행하는 양반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이 문장 앞에 시도지사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X 이렇게 고를 줄 알아야 돼. 정리 다시.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로 국장. 근데 누가 시행하려면? 국장이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다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도 맞고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내니까 국장이 직접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요. 웬일이냐? 국장이 어떻게 시험을 내는 문제니? 내가 내는 문제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시험을 시행했다고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아까 같은 이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양으로 3번. 실제로는 시험의 업무를 뭐 한다? 위탁한다는 거예요. 위탁.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공인중개사협회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해서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두 군데. 자, 시작.
시험은 뭐 2차까지 쓰니까 누군데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현재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잖아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죠. 자, 정리. 원칙 도구, 시도지사, 예외, 국장. 국장이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시행해 왔기 때문에 시험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시험을 뭐 위탁한다. 시험은 2차까지 있으니까 두 군데.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60페이지를 잠시 보세요. 60페이지 보면은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의 1번이 뭐예요? 심의사항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게 심의사항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양거로 3번. 양거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이 제가 별표라고 그랬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하, 그렇구나. 시도지사가 장이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걸 심의했다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라. 그래서 통일성 있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4로 가자고요. 시험 시행 기관 봤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맨 밑에 응시 자격 제한 밑에 세 줄은 좀 이따 볼 거고 오른쪽 65쪽 위를 보세요. 우리 법엔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둘 정해져 있다.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을 못 본다는 말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뭐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이런 걸로 적발되면 자격 취소가 되겠지. 그럼 자격 취소되고 몇 년 안 된 사람, 3년 안 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별거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 건데 이 책을 한 바퀴 돌면서 공부해야만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냅두세요. 나중에 공부할 테니까. 심화이론에서. 자, 부정행위. 시도지사나 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컨닝하다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을 무효처분, 빵점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좀 특이하죠? 이 법은 자격 취소된 사람보다 컨닝하다 걸리는 사람을 더 싫어해요. 자격 취소되면 3년인데 컨닝하다 걸리면 5년이에요. 감히 내가 낸 문제를 컨닝해! 5년! 시험을 빵점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언제부터 5년? 그 처분이 있은 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3법 밑에가 주의에 써드렸죠. 시험 시행일부터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시험 시행일부터 5년 그랬다가 제도를 바꿨어요. 시험이 무효 처분일부터 5년 이렇게 제도를 바꿨다. 이렇게 컨닝하다 걸리면 무려 5년 동안 시험 못 보는데 그러고도 화가 안 풀려서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부정행위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부정행위자를 처벌했네. 무효 처분하고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막은 다음에 국장, 다른 시도지사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국이 소문나. 컨닝하다 걸렸다고. 네. 조심하세요. 컨닝하다 걸리면 전국에 소문난다. 친구한테 전화 와요. 야, 너 걸렸더라? 전화 와. 전화 오니까 주의하세요. 컨닝. 시험 볼 때 사람들 컨닝 해 안 해? 안 해. 컨닝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문제 풀기도 바쁜데. 컨닝 안 합니다. 옆 사람 거 보겠다고요? 믿음이 가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좋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나중에 중요합니다. 심화 일어날 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둘 빼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왼쪽 페이지 맨 밑에 2사람 빼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뭐 15살짜리다고 뭐 그래도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걸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공부하겠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살이에요. 엄마가 어이구 축하해.
너 개업해 돈 벌어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만 개공, 소공, 보조원 이런 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증은 딸 수 있지만 그 밖에 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예전엔 피한정 후견인을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죠.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어요. 피한정 후견인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화창하면 들어왔다가 흐리면 뭐 나갔다 뭐 그런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피성년 후견인은 나가서 안 들어오는 분이에요. 안 들어오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누가 더 심각한 분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좀 더 심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사람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부는 잘할 수 있잖아. 왜?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정상인이 될 때까지 그 증을 못 써먹는 거예요.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 파산선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다 상관없어요. 외국인, 전과자 전부 다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2명 빼고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빼고 전부 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자, 됐고요. 65페이지 갑니다. 맨 밑에 네모 3번. 이제 시험의 시행 공고. 자, 시험 시행 그 세 줄 있죠? 그 세 줄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2번. 엄밀히 말하면 3번 나왔네.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상, 그러니까 뭐 2번, 3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위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안 볼 수도 있고 한 번 볼 수도 있고 2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말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당위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걸 결정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꼭 거쳐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에 예비공고.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해요. 시험 날짜를 이미 공고했어요. 10월 27일 날 본다고. 66조. 구체적인 건 90일 전에 공고해요. 그런 것부터 하세요. 자, 양가로 3번. 시험 보시려면 응시원서 내셔야 되죠. 8월 달에 응시원서를 내시게 돼요. 응시원서가 우리 법의 1호 서식이에요. 응시원서. 벌써 떨리죠? 떨립니다. 좀 이따가 뒤에 가시면은 응시원서 서식 있어요. 참고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응시수수료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또 시험을 위탁한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 따라서 응시수수료가 달라져요. 자,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지금은 그냥 이러고 지나가세요. 나중에 뒷단원감도 나와요. 다음에 시험을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죠. 이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세 번째, 시험을 위탁할 수 있어서 몇 군데? 2군데.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2군데. 협회, 공기업, 준정비군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탁 받은 자가 위탁 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지금 흐르면 돼요. 다음에 수수료 반환 참고하는 부분인데요. 응시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응시 의사를 철회했다. 철회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 준다. 밑에 이제 국토부령의 반환 기준도 적혀 있어요. 자, 밑줄 치지 말고요. 과오납 더 냈거나 잘못 냈다면 그만큼 전부 돌려줄게. 시험 시행 기관에 귀책 사유로 시험을 못 봤다면 전부 돌려줄게. 그래도 화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부 돌려줄게. 디귿, 니을, 미음 세 가지를 알면 돼요. 디귿, 미음, 미음. 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부 돌려준다. 그다음 니을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줄게. 그리고 미음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고한 날부터 시험일 10일 전까지는 50% 돌려줄게. 7 앞에는 6, 7 뒤에는 5.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반이라도 건질 거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해봐요. 시작.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뭐 반이라도 건질 거. 자, 이렇게 50%. 자, 오른쪽에 시험 방법. 절대 시험이 안 나와 이거는. 이제
원칙은 1차와 2차를 날짜를 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주택관리사는 그렇게 봐요. 주택관리사는 1차 시험 보고 합격자 뽑아서 그 사람들만 2차 보고 이렇게 봐요. 날짜를 따로 잡아서. 우리는 예외적으로 같은 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법에 적혀 있어요. 같은 날 보는 거예요. 밑에 일부 면제, 1차 합격하면 다음 연도 1차 면제되잖아요. 또 시험 과목도 이렇게 대통령령이 적혀 있어요. 시험 과목 외우지 마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5번 중국어 이런 거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외우지 마요. 다음 페이지 시험 문제 출제. 이제 문제를 출제하려면 출제위원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하는데 첫 줄에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출제위원 되려면 학식과 경험이 철철 넘쳐야 돼요. 철철 넘쳐야 되고 밑에 출제위원의 의무 나오는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뭐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상, 유의상,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라. 그런데 만약에 2번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뭐였단 얘기지? 뭐 시험 문제를 돈 받고 팔아먹었다거나 예를 들면 그리고 엉터리 문제를 낸 거예요. 엉터리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5번 뭐 영어 뭐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막 개판이 된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 기관장하고 출제위원회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된대요. 제가 이거 왜 읽었냐면 3번만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을 앞으로 몇 년간? 5년간 출제위원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부정행위 5년, 출제위원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 명단 통보됐다? 5년. 5년이네. 자, 다음에 합격자 결정. 뭐 절대평가니 상대평가니 이 말 쭉 적혀 있어요. 다 지나가세요. 다 지나가시고 오른쪽에 미위의 상대평가 지나가고 뭐 공고 다 필요 없어. 시험이 안 나와. 지나가시고 저 밑에 이제 자격증 교부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자, 우리 시험 본 당일 바로 당락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시험 본 그날 오후 6시에 사례별관리공단에서는 정답을 발표합니다. 그러니 그날 바로 당락 여부를 알 수 있고 1차는요. 1차 과목은 아침에 몇 시더라? 9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끝나요. 1차 시험은 끝나니까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지를 빼내가지고 시험지 다 가지고 나오니까 가지고 나와서 우리 1차 교수님들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적어도 1시나 2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1차만 보시고 나오는 분은 그 채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시험이 이제 4시에 끝나잖아요. 4시에 끝나고 나오면 이미 1차 정답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있어서 바로 채점이 가능합니다. 채점이 가능하고 뭐 우리 학교에서 보시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끝나고 4시에 끝나고 바로 휴대폰 켜세요. 켜가지고 인터넷 이용돼서 이렇게 보면은 정답 우리 홈페이지 무크랜 홈페이지 정답이 다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교실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채점하는 거예요. 채점하면 뭐 얼마나 떨리는가 몰라. 막 동그라미 X 할 때마다 막 살점이 날아갑니다. 막. 언제 제일 떨리냐면 개수 셀 때. 개수 셀 때는 온몸이 후들거리고 개수를 셀 때. 그래서 이제 1차 합격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집에 가시면은 한 5시 되실 거 아니에요. 5시쯤 되면은 2차 과목에 이제 중개사법 공법을 먼저 보잖아요. 그건 정답을 그때 발표해 저도 이번에 4시 좀 넘어서 2차 정답을 제가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다행히 저보다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5시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 2차에 1교시 채점이 돼요. 채점 다 하고 합격하고 6시 돼서 이제 공시세법 채점에서 합격하고 아무리 늦어도 6시 반이면 우리는 최종 합격을 해. 그날 밤. 합격하고 신나는 밤 보내고 엄청 신나게 마시면 돼요. 마시고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가 않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숙취도 없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기분을 느끼시면 되고. 자, 좋아요? 시험 본 당일 우리는 바로 합격한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다음 달 한 달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잖아요.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딱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60점을 합격하신 분. 채점했더니 애누리 없이 딱
60인 거예요. 그럼 내가 OMR 카드에 마킹 하나만 잘못했어도 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 네? 걱정되고 매일 밤 꿈을 꿔요. 매일 밤 시험을 다시 보는 꿈을 꾸고 출제위원이 나를 쫓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밤낮도 떨어지고 한 달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막 사람이 반쪽이 돼 있어. 거의 반쪽이 돼 있고 잠도 못 자서 힘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를 발표했어. 근데 정말로 딱 점을 합격한 거야. 기쁨은 100배, 기쁨은 100배, 그다음에 다이어트 성공. 네. 자, 그래서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기쁨 100배 누리고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은 몇 점 맞기? 60점 맞는 방법이다. 좋아요. 네. 실제 60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자, 한 달 동안 마음고생하고 싶으면 60점. 마음고생하기 싫으면 한두 개는 더 맞추자. 좋아요? 좋아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는 2차 과목이 중개사법 60, 공법도 60, 공시대법도 60, 세 과목 다 60점으로 합격하신 분도 봤어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달 동안.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셨고, 69쪽 맨 밑에 시험 시행 기관장은 합격자를 공고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격증 교부. 자격증 누가 준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밑줄 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지금 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다시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이 있다. 국토부령.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러면 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는 걸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보면은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게 지문에 뜨면은 자신이 없어요, 이게.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몇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국토부령, 자격증 교부 이러면 오. 근데 앞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국토부령, 자격증 교부. 잘 익혀두고. 자, 그럼 국토부령이 뭐라고 돼 있느냐?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름을 적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 1개월을 2개월이라고 틀린 적도 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적는데 밑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전산만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재교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은 재교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재교부 신청하면 재교부 신청할 때는 어떤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자격증을 밑에 이제 국토부령에 따라서 재교부 신청하는데 동그라미 2번 국토부령이 보니까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처음에 주었던 그 시도지사에게만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자격증 밑에 경기도지사 찍혀 나오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가더라도 재교부 신청은 내가 처음에 받았던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왜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주느냐? 그거는 각 시도별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자, 국토부 장관 이렇게 찍혀 나오면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격증의 품위는 더 나죠. 국토부 장관 찍혀 나오면. 근데 관리가 어려우니까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강원도지사 이렇게 찍혀 나와서 각 시도별로 이제 관리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자격증 밑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 이렇게 찍혀 나왔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관리하니까 관리는 더 잘 되겠지만 자격증의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뭐 대치동장 받기 싫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준다 이거야. 자, 다음에 밑에 재교부 신청할 때는 항상 수수료 내야 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 납부한다. 자, 밑에 예제 풀어보시고 자, 오른쪽에 양도 대여 금지 갑니다. 71쪽 동그라미 1번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세 문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셋 중에 하나만 내, 시험에 낼 때는. 앞부분만 낼 때가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이만큼만 나와도 양도나 대여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위반하면 뭐 준대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를 주겠다. 자격 취소는 누가 주겠어요? 당연히 시도지사가. 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준다. 이거 이제 앞으로 1-1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 처분도 받고 행정 형벌도 받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징역 벌금을 같이 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세게 받으면 자격 취소와 징역, 약하게 받으면 자격 취소와 벌금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병과라고 표현한다. 병과. 동그라미 3번.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수 등 금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면 안 되겠지.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자격 취소는 못 주죠. 뭐만 줘? 형벌만. 형벌만 주는 것이다. 자, 밑에 판례. 판례 중요합니다. 칠판을 보십시오. 이 사무소는, 이 중개사무소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중개보조원 을이 동업하고 있는 사무소예요. 동업. 동업인데 이 동업 자체가 위반은 일까 아닐까? 위반은 아니야. 이 동업 자체가 위반인 건 아니에요. 심지어 개공 이 중개보조원이 사장이다. 그래도 이 동업 자체가 위반인 건 아니에요. 그랬어도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다 하고 중개보조원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하지 않았으면 이건 위반 아니에요. 그게 1번인데 1번 읽어볼게요. 제가. 판례 안에 1번. 자, 공인중개사가 그자가 개공이고요. 무자격자가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증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동업 자체가 위반인 건 아니다. 심지어 의리의 사장이라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보조원은 경력 20년. 이는 경력 이틀. 이틀입니다. 완전 초짜입니다. 길도 몰라. 그래서 가서 길 키러 나갔습니다. 길 키러 나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찜질방에서 잠깐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이때 이제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서 집 좀 보여주세요. 찾아왔죠. 보조원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커피 타야죠. 커피 타기. 커피 타기. 자, 그 다음 집 보여주기. 자, 집을 보여줬어. 집을 보여줬더니 당장 사겠대. 사무실로 왔죠.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꺼냅니다. 계약서를 꺼내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죠. 빨리 오라고. 전화했더니 안 받아. 찜질방에 자고 있네. 아유, 속 터져 정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잘 써? 못 써? 엄청 잘 써요. 경력 20년. 5분이면 돼. 계약서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 작성할 때 볼펜으로 쓸게요. 프린트로 뽑을게요. 프린트로 뽑아야죠. 내가 볼펜으로 쓴다는 건 다 잡아가라는 얘기잖아요. 자, 프린트로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 마침 갑이 사무실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얼굴이 뿌샤시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갑이 직접 여기다가 자필로 서명을 하고 그리고 갑이 직접 인장으로 날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걸린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이제 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자격증 대여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인데 자격증 대여냐 아니냐의 판단을 할 때 이제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약서를 외관상으로 보세요. 외관상으로 보면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갑이 한 것처럼 보여져요. 프린트를 해서 갑이 직접 이름 쓰고 도장 찍었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땐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건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고 지금 을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데 했고 갑은 을이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기에 이름 쓰고 도장 찍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갑이 해야 할 일을 갑이 을에게 하게 한 거는 마찬가지죠. 무기랬잖아. 그러므로 이 자격증 대여냐 아니냐는 누가 중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 이건 자격증 대여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결론이라고. 그래서 2번 읽어볼게요. 판단 기준 중요합니다. 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대여일 텐데 그 여부 판단은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의 형식을 취했느냐 이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했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 외관상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뒷장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한 적이 있었을지라도 지금까지 잘 해왔을지라도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인감을 날인했다면 이건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니까 이는 대여이다. 이 결론이 나온 것이다. 자, 1, 2, 3번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난 기출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자, 유사명칭.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당연히 명함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라고 써도 안 되고 유사하게 쓰면 안 돼. 이걸 위반하면 이자도 공인중개사는 아니니까 형벌만 줍니다. 1-1. 밑에 이제 유사명칭에 판례 있는데 판례 1번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자 2번은 밑줄 친 거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 보조원이 또 걸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판례 번호 보면 똑같아요. 저 위에 2006도 9334, 저 판례 2번 2006도 9334. 이 보조원이 또 걸린 거예요. 보조원이 되게 운이 없는 사람이죠. 이 보조원이 명함을 팠어. 이 보조원이 명함을 팠는데 명함에 자신의 직함을 대표라고 쓴 거예요. 대표. 그랬을 때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대표라고 썼다면 사람들은 이자를 뭘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공인중개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러니 자 밑줄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 뉴스 이건 상호고 대표라는 직함을 썼다면 이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쓴 것으로 본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 응시원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4쪽에 드디어 자격증을 이렇게 받게 되고 자격증 이거 여러분 잘 페이지를 잘 오려가지고요. 잘 오려서 자격증을 이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함 쓰시고 생년월 쓰신 다음에 사진 붙이고 그리고 이걸 책상에다 딱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붙여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 올해 2018년의 목표.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좋아요. 74페이지, 75페이지 갑니다. 교육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어요? 시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았어요. 교부받았으면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아니면 뭐 법인의 사원임원 되거나 아니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 싶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거나 이러겠죠. 또 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되고 싶을 거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 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개공되기 전에 소공되기 전에 미리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을 때 미리 받는 교육을 직무교육이라고 해요. 직무교육. 자, 이건 미리 받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소공이 됐어요. 현업 중에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교육을 연수교육이다라고 해요. 연수. 현업 중에 받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걸 일단 따로 배워요.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을 누가 실시하느냐. 자, 이 단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주관한다. 이런 말이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중요합니다. 각 시도별로 각각의 시도지사가 주관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하라 이런 거예요. 국장이 주관하면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주관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뭐 경기도에 살고 있어도 서울시에 가서 실무교육 받는 건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받는 건 상관없고 각각의 그 시도지사가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실무교육을 받느냐 중요한 건데 결론은 중개보조원 빼고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보조원 빼고 다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다. 3번은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뭔지 알죠? 우리 기초이론 할 때 했잖아요. 우리 법인인 개공이 둘 수 있는 분점, 분점의 지점장, 책임자. 그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누구 빼고 중개보조원 빼고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1번 자 등록을 신청하고 싶은 자 그냥 공인중개사죠.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책임자도 누구? 공인중개사예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애도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법인은 대표자, 사원, 임원.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 되죠. 근데 대표자를 빼고 임원, 사원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임원, 사원은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다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얘기네요. 거기만 예외예요. 1번, 3번, 4번은 다 공인중개사인데 2번만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전원 다 받는 거기만 예외라고. 거기만. 다시 정리합니다. 등록을 신청하고 싶은 공인중개사, 법인은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 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 다음에 소공이 되고 싶은 자. 이달에 실무교육 받는데 그럼 언제 받느냐? 1번 등록하는 애는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오늘이 등록 신청일이면 거꾸로 1년 이내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무교육을 받았어. 근데 1년도 넘게 내가 등록을 못했다. 그럼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일 거꾸로 1년 이내 받은 적이 있어야 된다. 법인도 마찬가지죠. 사원, 임원, 전원 다. 법인도 등록하니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분사무소는 나중에 우리 설치신고 배워요.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라 설치신고하기 때문에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그 기준점을 조심해야 돼.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전부 다 전 1년 이내인데 등록은 등록 신청일, 분사무소는 설치신고일, 소공이면 고용신고일 이걸 주의하시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1번, 2번, 3번은 실무교육 안에 실무수습 포함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실무수습 포함. 그리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근데 4번만 그 말이 없죠. 4번만 그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럼 실무수습은 뭐냐 이거지. 밑에 양가다 3번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자, 실무수습제도가 저 밑에 보충학습 보면은 2016년 1월 29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 1월 달에 이렇게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1년 후부터 2015년 1월 달에 2016년 1월 29일자부터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개공이 되고 사원 임원이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실무수습은 그때는 이렇게 예고했죠. 소공으로 예를 들어 한 석 달 정도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고했어요 그때. 그래서 1년 후에 시행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때 긴장 많이 했죠. 앞으로 개공으로 되려면 소공으로 한 석 달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그 내용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취직이 잘 되겠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던 중개사무소에 가서 사장님 내가 석 달 있다가 개공이 되고 싶은데 나 석 달 동안 소공으로 좀 써주지. 사장님한테 일 좀 배우러 가게. 일 좀 배우게. 월급은 한 500만 주고. 개공이 뭐래요? 안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지. 네가 내고 다녀. 그러겠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일 가르쳐주기 싫은데 지금 일 배우겠다고 석 달 동안 그 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월 29일 날 이걸 시행할 때 실무수습 포함 이거는 법률은 시행돼 버렸는데 하위 법령에다가 구체적으로 실무수습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에 대해서 법을 안 만들어 버렸어. 하위법 대통령령 국토부령에 안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 수습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문제는 푸는데 실제 실무 수습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만 있습니다. 문제 풀 때만. 그런데 실무 수습은 그 대상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만 거치는 거고 소공이 될 때는 실무 수습은 거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소공으로 일하는 게 원래 실무 수습인데 소공이 되고 싶은데 실무 수습을 거치고 또 소공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 수습 포함은 몇 번만? 1번, 2번, 3번만 들어있고 4번은 안 들어있다라는 내용을 밑에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세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자, 박스 안에 보니까 폐업 신고했어요.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를 한 거예요. 폐업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공이 되고 싶거나 이럴 때는 면제. 다음 동그라미 2번 소공이었는데 소공으로 일을 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관뒀다는 거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고 1년 안에 개공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소공으로 고용 신고하고 싶을 때는 면제된다. 한마디로 관두고 1년 안에는 내가 얼마 동안 중개업을 했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기준점이 폐업 신고일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이 기준이야. 기준이 언젠가 잘 보셔야 돼. 이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될 때는 안 받고 이날부터 1년이 지나고 될 땐 다시 받아야 돼. 여기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때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의 내용 갑니다. 내용은 세 군데 밑줄 봐요. 법률 지식, 또 경영 실무, 그다음 직업윤리 세 군데. 다시 뭐 법률 지식, 경영 실무, 직업윤리 밑줄만 쳐놔요. 그다음에 교육 시간은 28, 32 외워야 됩니다. 28, 32. 현재 한 7시간, 8시간에서 4일 연짝으로 합니다. 교육을. 그리고 교육비 13만 원 내가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출퇴근하면서 받으셔야 돼. 점심도 안 줘요. 알아서 사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되고 마지막 날 시험 봐요. 시험 보는데 마지막 날 시험 볼 때 60점이 안 나오면 수료증이 안 나와. 안 나오고 긴장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날 떨어지잖아. 시험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들만 따로 남아요. 따로 남아서 아까 봤던 시험으로 또 봐요. 또 봐서 붙을 때까지 시험을 다시 봐요. 결국엔 전원 다 붙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좀 망신 나가죠. 자, 28, 32. 일단 32를 잘 외워놔야 됩니다. 자, 직무교육 갑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되고 싶을 때?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을 때 받는 교육이다. 그래서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자, 직무교육은 보조원만 받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여기는 등록관청이 있다는 걸 매우 조심해야 돼.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시군구 말하죠. 시군구. 시도지사는 특광도, 특시, 특도고 그다음에 등록관청은 시군구예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하신다. 직무교육은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그냥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주관할 수도 있고 가까운 시군구 등록관청이 주관할 수도 있다. 등록관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면제도 마찬가지예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부터 1년 이내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할 때는 안 받아도 되고 내용은 거기만 몇 줄. 직업윤리만. 직업윤리. 우리 중개보조원은 집 보여주고 뭐 커피 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지식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경영실무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직업윤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윤리만. 직업윤리라는 거는 양심껏 안싱겁게 향기롭게 커피 내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숭늉같이 좀 타지 말고 좀 나 숭늉 같은 거 싫더라. 좀 진해야지 맛있지. 그렇죠? 커피 좋아하시죠? 네, 진해 맛있지. 직업윤리 맛있게 향기롭게 진하게 몇 시간? 3시간 4시간 한나절이면 끝나요. 교육비 4만 원 내고 3시간 4시간이면 끝나버립니다. 자, 오른쪽 연수교육 갑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애들이 계속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받는 게 연수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고 몇 년마다 2년마다 이것도 누가 실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럼 세 가지 교육을 비교해 보니까요. 자, 누가 실시? 시도지사. 이것도 누가 실시? 시도지사. 이것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보조원은 직무교육. 나머지는 전부 다
실무교육. 미리 받는 거 실무교육 받은 애들만 연수교육. 보조원은 연수교육 받지 않는다. 좋아요? 자, 다음에 2년마다 계속 받는 거예요. 2년마다. 개공과 소공이. 그리고 양거래 2번 내용은 자, 연수교육의 내용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잘 이해할 수 있죠. 연수교육은 2년마다 계속 받는 거니까 지금까지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어 걸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알려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교육의 내용 세 가지 비교하는 건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자, 법, 제도 변경사항이 써 있으면 무슨 교육? 아, 연수교육. 어울리니까. 그 다음에 직업윤리만 있으면 직무교육. 뭐가 많은데 잘 모르겠어. 그거는 뭐? 실무교육. 아까 법률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좋아요? 이것도 법제도 변경상, 경영실무, 직업윤리. 시간은 12, 16. 여기는 28, 32. 32의 반절은 16. 16. 그래서 28, 32, 12, 16. 여기는 3, 4. 자, 다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해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연수교육은 현업 중에 받는 교육이잖아요. 현업 중에 받는 교육이다 보니까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과태료. 그래서 이자가 깜빡하고 연수교육을 안 받을까 봐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시장소 내용을 통지해 준다 이거야. 2년 되기 2개월 전이에요. 10일 전이 아니에요. 10일 전까지라고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2달 전까지. 연수교육은 이틀짜리 교육인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알려줘야 되는 거지. 열흘 전에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동남아 여행 중인데. 위반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공과 소공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라고 나중에 또 배워요. 그 과태료 파트 가서. 자, 교육의 지침은 뭐냐면 자, 이거 누가 실시했다? 다시. 실시권자. 시도지사 또 시도지사 여기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교육의 내용, 질 이런 것이 서로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서서 국장이 나서서 시도지사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밑줄 친구만 잘 보시면 돼. 자, 누가? 국토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꼭 해야 한다가 아니야. 국장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은 시도지사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X. 국토부 장관은 세 가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X. 두 군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신경 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신경 써야 돼요. 교육의 지침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사고 예방 교육 갑니다. 사고 예방 교육이 뭐 3년 전에 새로 신설된 제도인데 사고 예방 교육은 필수 교육은 아니고 필요하면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 이거는 일단 읽어보죠. 국토부 장관 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다 나왔네 이제. 이 양반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예방교육은 국장이 시행할 수도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또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예방교육은 누굴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뭔지 알지요?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책임자, 중개업이 종사하는 자 다 묶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건 아까와 확 다르네. 확 달라요. 예방교육은 이렇게 외우세요. 예방주사. 잘 적어두세요.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이렇게 외워요. 전원 다 맞아라. 이렇게 외워.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다 맞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 국장이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또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다. 3차까지. 시험이 이렇게 내거든요.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X.
국토부 장관은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다음에 전원 다 맞아. 중개보조원은 사고 예방 교육에 사고 예방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 보조원도 포함된다. 전원 다 맞아. 전원 다 맞아. 사고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다.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면 미리 알려줘야 되겠지. 언제까지? 교육일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통지해줘라. 10일 전까지. 아까 연수교육은 몇 달 전까지? 2달 전까지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인데 뭐 이렇게 외워보자고. 우리 예자를 뒤집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자를 뒤집어 쓰면 그래서 10일 전까지 이렇게라도 외워보자고. 말도 안 된다고요? 뭐 어때요? 뭐 어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방교육은 짝대기 하나 10일 전까지. 좋아. 다음 교육비 지원. 오로지 이 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의 사고 예방교육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무슨 교육만? 예방교육만. 예방주사 국가가 놔주잖아. 네, 예방주사. 국가가 이것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이한 게 많아요. 다른 거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틀립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제도와 교육제도 공부하셨고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예요. 특히 교육은 교육의 이름을 막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복잡하게 내니까 문제 잘 모른 적에 예제도 풀어보시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3장 공부하겠습니다.